머리채를 이렇게 잡더니 막 니킥을 날리시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서 한마디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 잘 나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때는 사실 근데 궁금한 게 나 혼자 산다 때 진짜 사람 없어요? 이런 정보 좋아요. 안녕하세요 VS 여러분, 무이입니다. 네, 오늘은요 아이돌 Q&A 속 코너인 직업 인터뷰 타임입니다. 바로 방송 PD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웨하스 여러분.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JTBC 다니고 있는 홍시영 PD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 PD님, 그리고 또 유튜브 PD님 경험까지. 네, 디지털 팀에 거죠? 지금 스튜디오 룰루랄라에 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네. 계시는 그 이제 유명하다는- 왓썸맨, 워크맨을 뭐 그러면 방송국 PD를 얼마나 하시고? 10년은 넘었죠. 와, 10년 짠! 그 유튜브 운영도 참 하고 계세요.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해, 노퀄리티라고. 진짜 노퀄리티던데요? 퀄리티 no. 구독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질문. 네, 질문이 네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 방송국 PD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 저도 궁금했어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공채가 있고요. 공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전형, 필기, 그리고 면접. 공채로 들어오셨어요? 전 공채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준비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 시험은 봤었는데 잘 안 돼서 그 공채 떨어지시나요? 그쵸. 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언론고시의 그 집합소 아랑 카페라고 있어요. 이런 정보 좋아요. 아랑 카페에서 이제 기본적인 채용 정보들은 거기 다 모여져 있어가지고 저 이제 MBC 아카데미를 다녔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직 시작하고 프리랜서 좀 경력 거쳐가지고 이제 정규직 채용이 된 경우고.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에요? PD가 되려면 학벌이 좋아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가 사실인 거예요? 제가 2009년에 입사하기 전에는 거의 선배님들이 스카이가 많았거든요. 그게 사실이네. 근데 요즘은 사실 진짜 다양해요. 스카이 외 학교도 뭐 과도 뭐 언론정보학과가 아니어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예, 완화된. 그럼 전공도 중요해요? 전공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자기 강점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 외적으로 어쨌든 크리에이티브적인 부분들도 오.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근데 너무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하다. 네. 그럼 PD가 되기 위해서 따로 해야 하는 공부나 시험이 있나요? 하시는데 그게 이제 공채? 아, 그쵸. 공채인데 참 언론고시라고 하잖아요. 네네. 고시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떤 시험, 보니까 어떤 내용인데요? 시험 내용이? 제가 MBC 다닐 때 이제 공채 시험에는 장문 시험에서는 강남역 6번 출구 그거에 대한 장문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있는 공부가 아닌 거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그 논술이래 논술. 논술, 장문 막 이런 게 또 면접을 가서 질문하는 것도 우리 지금 프로그램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그거 만드신 분들이 앞에 쫙 있는데 거기서 막 눈치도 너무 보이고 여기 잘못 얘기하면 또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런 좀 참 면접은 다 누구에게나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시험들이 있다고 네네네. 합니다. 그러면 이제 PD가 되잖아요. 바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맡아요? 아니면 인턴 같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요? AD라고 하죠. 네. 막내 조연출 일을 합니다. AD가 돼서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케줄링과 뭐 예고 만들고 한마디로 잡다는. 예, 그쵸. 그러면 어느 정도 그 AD를 하고 PD가 돼요? 기본 한 5, 6년 정도의 숙련 기간은 거치는 것 같아요. 빨랐을 때. 딱 정해져 있진 않죠. 네, 몇 년 되면 맞아요. 너 PD 이건 없죠. 그런 건 없죠. 입봉의 시기는 있지만 입봉한다고 해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다 해봐 이건 아니에요. 맡고 싶은 프로그램을 직접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가 정해줘요? 너 그쵸. 어떤 배정을 프로그램- 하죠. 저희 예능국으로 하면 제일 높으신 본부장님, 뭐 국장님 이런 분들이 PD 되게 어렵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정확히 PD가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편집 PD, 네. 촬영 PD, 연출 PD 이렇게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 다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획부터 뭐 해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게 다 그냥 PD의 한 명의 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는데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 또 따로 있고. 그렇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예 막 나누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제 뭐 기획하고 회의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런 것들도 다 PD들이 직접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PD가 똑똑해야 하는 이유. 네. 뭐
나 혼자 산다나 진짜 사나이 같은 이제 리얼리티 이런 방송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PD가 어떤 식으로 또 개입을 해요? 이제 전체적인 컨셉만 저희는 잡아주고 그 안에서 막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러진 않고 근데 궁금한 게 나 혼자 산다 때 진짜 사람 없어요? 저희 다 숨어 있었죠. 윌슨 빼고는 사람 안 보이던데. 그리고 잘 숨어 있어요. 진짜 사나이 같은 경우는 부대 안에서는 어쨌든 일반 훈련병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PD의 첫 월급과 연봉의 평균적인 범주가 알고 싶어요. 평균적으로 150, 200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 수치. 지금 저도 그 질문을 받는데 150, 200을 얘기하시는 거는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 막내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딱 수치화된 건 아니에요. 공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월급 공채는 사실은 방송사들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근데 연차가 쌓이고 이제 경력이 쌓이고 하면서 이제 연봉은 올라가요. 막내는 그 정도.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막 억대도 받아요? 억대는 사실 나영석 PD님이나 뭐 이제 김태호 PD님이나 그런 분들은 정말 소수. 진짜 막 억대 버시는 분들은 소수다. 진짜 다른 소수다. 직업도 그것도 마찬가지인 마찬가지죠. 것처럼. 네, 저는 잘 못 봤거든요. 방송 생활할 때. 여성 PD님 현장에 네. 많이 계시는지. 여자 PD가 저희는 더 많거든요. 어? 진짜요? 저는 여자 작가님은 많이 봤어요. 근데 여자 PD님은 거의 못 봤어요. PD라고 해서 PD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건 그런 것 아니니까. 같아요. 제가 작가님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쵸. 아. 왜냐면 PD인지 작가인지가 결국에 이렇게 잘 분간이 되진 않거든요. 나의 편견이었어.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앉아있거나 어디서 어레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도 PD일 수 있다. 여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의외네요. 따지면 5대5 아니면은 이거는 근데 굳이 PD가 아니더라도 촬영 관계자분들도 요즘 여자들이 더 많다고. 예. 이것도 있었어요. 모든 PD들이 담배를 피나요? 저는 흡연을 극혐해서 이거 얘기해도 돼요. 네, 많이 피세요. 그리고 많이 피세요. 스트레스가 많은 네, 직업인 만큼. 많이 피시고 실내에서만 안 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피는데 너 펴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같이 있는 뭐 편집실에서 막 피시고 이러지는 않으시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알바로 그 방송국 스텝 경력을 네. 쌓으면 나중에 PD 할 때 도움이 되는지 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그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진짜요? 왜요? 방송국 PD를 하고 싶은데 방송국 PD는 이 전반적인 걸 다 아우리니까 내가 다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여러분 오해이십니다. 아까 저도 여기 왔을 때 이 마이크 못 차가지고 맞아요. 마이크를 못 찾아 제가 차드렸어요. 네,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네. 바닥부터 막 안 해도 네, 된다. 그렇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또 끝도 아니고 맞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PD 생활 하면서 촬영 중에 생긴 돌발 상황,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연애직캠이라고 이제 연애 실험 카메라 콘텐츠를 했었어요. 와우. 저희가 이제 이걸 하다가 아예 방송을 못 낸 편이 있어요. 남자친구분이 저희한테 신청을 주셨고 그 회차 주제가 내 애인의 전 애인이 연락이 왔을 때 그걸 지켜본 내 애인의 반응이었어요. 그런 거 진짜 왜 해? 카페에서 저희가 촬영 진행했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전 여친에게 연락하는 걸 이렇게 슬쩍 보더니 갑자기 콜콜로 변신하셔가지고 머리채를 이렇게 잡더니 막 니킥을 날리시는 거예요. 몰카인데. 몰카인데 이제 그 여자분은 몰카인지 모르잖아. 모르고. 진짜 폭력을 막 쓰니까 이게 막 저희도 너무 예측 못한 상황이라서 이제 그 현장에서는 웃으면서 가셨어요. 재밌었어 이러면서 갔는데 근데 이제 그분도 집에 가서 이제 밤에 자려고 누우면서부터 마음이 심란하셨겠죠?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안 될 것 같다. 우리만 보는 걸로. 이제 연예인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진짜 이 연예인은 진짜 최악. 저는 이거는 이제 섹션 TV 연예통신을 했었어요. 네. 어쨌든 그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그 브랜드 쪽에서 부르신 거고 그 시기에 그분이 이제 여자친구분이랑 헤어지신 거죠. 근데 그분이 기분이 안 좋아서 한마디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눈길 한 번 안 주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재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A급 스타시죠. 그래서 왜 다 잘 나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제 PD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일을 하게 됐던 게 좀 크리에이티브적인 걸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콘텐츠가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 리액션이 나올 때 어쨌든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프로그램이 대박이 나야 됩니다. 시청률이 잘 나오고 근데 이제 잘 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 힘든 점.
힘든 점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소통이 잘 쉽지 않을 때도 많고. 무슨 일이든 사실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그런 게 힘들군요. 네. 프로그램 만들 때. 방송 PD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지자가 해주는 조언. 내가 콘텐츠를 만드는 거 좋아한다고 하면 지금 하세요. 지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저하지 말라. 아니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만드는 콘텐츠보다 그냥 개인이 유튜브에서 만드는 콘텐츠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질 때가 많아졌어요. 이제 세상이 진짜 바뀌었고 맞아. 지금 TV가 아무리 잘 나가도 미스트롯 같은 어머님 아버님들 효자 프로가 아닌 이상은 10%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럼 앞으로의 유튜브 시장을 좀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쵸. PD들끼리 얘기했는데 작년만 놓고 봐도 새롭게 탄생했던 스타가 디지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팽수랑 장성규 씨. 장성규님, 그렇네. 이게 진짜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고 굳이 여러분 방송국 들어와서 콘텐츠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방송국 PD와 유튜브 PD 다른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크게는 제작비 규모가 많이 차이 납니다. 적어도 10분의 1은 근데 보니까 그 왓썸미는 워크맨 같은 경우 꽤 스텝이 붙으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참 바로잡고 싶었던 게 많은 유튜버 분들이 작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작가 없어요. 촬영하시는 분들은 꽤 되지만 이제 촬영, 작가나 연출 이런 분들이 다 안 계시구나. 예. 그 인력 감소가 많이 되네요. 일단. 그쵸. 저는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 하셔도 되는데.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질문들 대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홍신 PD님이 하는 유튜브 노퀄리티 꼭 구독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 이쪽에 하나. 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안녕.